안녕하세요. 엉마인TV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월 24일 월요일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는데요. 하루빨리 이런 질병들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외출 시에는 꼭 마스크 착용하시고요. 귀가 시에는 청결에 꼭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보험 사기에 관해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잊지 마세요. 보험 사기는 2019년 기준으로 대형화가 되고 지능화가 돼서 연간 6조 2천억의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전체 지급 보험금의 약 6%에 달하는 금액인데요. 국내 보험사들이 한 해 동안 지급하는 보험금이 약 100조 원을 조금 웃도는 것을 감안하면 전체 지급 보험금의 6%가량이 보험 사기로 유출되는 셈이죠. 해가 거듭될수록 보험 사기는 지능화돼서 그 금액들도 커지는데요. 보험 사기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보험을 가지고 사기를 치는 그런 사건 사고들을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보험 사기는 크게 연성 사기와 경성 사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연성 사기는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서 사고의 내용을 부풀려서 신고한다든지 보험 계약을 갱신할 때 보험료를 적게 내고자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보험 사기가 있겠죠. 이런 연성 사기에는 기간을 늘려서 오랫동안 입원을 해 있는 나일론 환자라고 하죠. 이런 나일론 환자가 연성 사기에 포함이 되고요. 경성 사기라고 하면은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서 계획적이고 고의적으로 사고를 조작하거나 유발하는 그런 보험 사기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보험 사기는 일제강점기인 1924년 4월 2일자로 매일신보라는 신문에 실린 보험애교원 보험모집인의 협잡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보험애교원이었던 조씨가 지인과 공모를 하여 벌인 보험 사기극 기사였는데요. 기사에 따르면 1923년 8월 조씨는 수원에서 사는 이씨의 부인이 병으로 위독한 것을 알고 다른 여자를 이씨의 부인인 것처럼 속여서 5천원짜리 양로보험에 가입해 했습니다. 하지만 수개월이 지나도 이씨의 부인이 사망하지 않자 조씨 등은 1923년 10월경 멀쩡하게 살아있는 이씨의 부인이 사망했다고 허위로 사망신고를 한 후에 보험금 5천원을 편취 하여서 징역형을 받게 되었죠. 우리나라 최초의 보험사건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 사건은 보험이라는 단어 자체가 생소했던 그 시절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죠. 그러나 이때까지만 해도 보험과 연관된 범죄들은 보험금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보험금을 수령하거나 실제 손해보다 많은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벌인 일종의 사기극 수준에 불과했는데요. 보험 살인과 같은 중대한 범죄가 등장한 것은 1970년대부터입니다. 부산시 진구의 어느 한 지역에 살고 있던 박씨라는 평범한 주부가 있었습니다. 20대 초반의 이른 나이에 첫 번째 남편과 결혼 생활에 실패한 그녀는 남의 집 식모살이와 분장 등을 전전하며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적지 않은 고생을 해야만 했죠. 하지만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성실한 양씨를 만나게 되면서 그녀는 새 출발을 하게 됐는데요. 자동차 부품업을 하는 양씨는 그녀에게 잘해줬고 누구보다도 그녀는 고생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고등학생 딸과 중학생 아들까지 둔 그녀는 남부를 것이 없었죠.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주부였던 그녀는 마음속에 악마가 들어오게 됩니다. 1970년대는 급격한 산업화와 더불어 국내 보험산업이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한 시기였는데요. 하지만 먹고 살기 바빴던 우리 국민들은 당시만 해도 보험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보험금을 노린 범행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경각심도 없었죠. 어렵게 살다 보니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긴 그녀는 물욕에 눈이 먼 나머지 아주 나쁜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보험 살인이었습니다. 박씨, 그녀는 범행 타깃으로 잡은 사람이 다름 아닌 본인의 친언니였습니다. 경남 남해군에 살고 있는 박씨의 친언니 집을 수시로 오가면서 동정을 살피던 박씨는
어수룩한 언니의 상대로 위험한 범행을 계획하게 된 것이죠. 1974년 11월 어느 날 박씨는 언니 몰래 언니의 명의로 15년 만기보험을 체결하게 됩니다. 일반 사망 시에는 그때 당시 200만원, 재해 사망 시에는 5배에 달하는 1000만원이 지급되는 보험이었죠. 1970년대였으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수십억대가 되겠죠. 박씨가 그해 12월까지 언니의 명의로 가입한 보험은 총 3개로 재해 사망 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당시로서는 상당한 금액이었던 19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보험을 체결한 지 2달도 되지 않은 1975년 1월 박씨는 언니네 집을 찾아갔습니다. 사건 당일은 형부, 조부의 제삿날이었는데 제삿날에 뜬금없이 언니네 집을 찾아간 박씨는 그 집에서 평소 석유 건로를 사용하는 것을 눈여겨봐뒀습니다. 여기에서 석유 건로는 아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이게 바로 석유 건로입니다. 그날 새벽 제사 준비에 지친 식구들이 모두 깊은 잠에 빠지자 박씨는 기다렸단 듯이 일어나서 슬그머니 집 밖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미리 준비해두었던 석유를 들고 나타났죠. 박씨는 언니와 형부, 조카가 곤히 잠들어 있는 방에 석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뒤에 현장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 화재로 인해 박씨 언니 집이었던 초가집은 전소가 되고 말았죠. 초가의 특성상 불이 워낙에 심하게 타올라서 집은 순식간에 시커먼 잿더미로 변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무엇보다 안타까웠던 것은 인명 피해였습니다. 이날 화재로 박씨의 언니와 조카는 그 자리에서 숨졌고 형부 김씨가 전신에 중화상을 입고 간신히 구조됐지만 의사표시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었죠. 보통 화재냐 방화냐는 현장에서 감별할 수가 있는데 그때의 문제는 당시 집 전체가 홀랑 타버렸던 탓에 현장에 아무런 증거가 없었습니다. 더구나 늦은 새벽 시간인 터라 목격자도 없었죠. 언니네 집에 놀러왔던 박씨는 돈을 노리고 일부러 불을 질렀을 거라고는 누구도 상상도 못했던 것이죠. 더욱이 언니의 집은 넉넉하지도 못한 형편이었죠. 박씨는 눈물을 훔치면서 조사를 태연히 받았는데요. 그리고 얼마 후 박씨는 상속인의 위임을 받은 양 위임장을 꾸며서 보험사로부터 그에게 보험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피보험자가 재해로 사망할 경우 1,900만원을 수령할 수 있는 보험이었지만 계약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아 박씨가 손에 쥔 돈은 1,740만원이었습니다. 현장에 있었던 일가족 중 2명은 즉사했고 1명은 거의 숨만 붙어있는 상태였는데요. 간신히 구조된 박씨의 형부 김씨도 평소 알아온 중풍으로 호동이 어려운 데다가 화상 쇼크로 인해 제대로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박씨는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서 쇼도 하기도 했는데요. 당시에 수사 기록에 따르면 박씨는 형부의 입에 귓가에 대고 울먹거리면서 형부의 말을 알아듣는 척을 했습니다. 네? 뭐라고요? 담뱃불 때문이라고요? 담뱃불이 이불에 옮겼다는 것을 봤다고요? 이런 식이었죠. 박씨의 능청스러운 거짓 통역은 그대로 수사관에 전해졌고 결국 화재의 원인은 담뱃불로 결론이 내리고 맙니다. 따라서 일가족 3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 사건은 화재 사건으로 종결이 되고 만 것이죠. 그리고 이틀 후 유일한 생존자였던 김씨, 형부였던 김씨마저 사망하면서 박씨의 범행은 완전 범죄로 끝나고 만 것이죠. 언니네 일가족이 처참하게 사망했지만 당시로서는 엄청난 금액을 수령한 박씨는 전에 없던 한 삶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임장에 엄연히 수익자로 기재되어 있던 박씨를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범행이 의외로 너무 쉽게 성공하자 박씨는 또다시 무서운 범행을 계획하게 됩니다.
두 번째 범행 대상은 시동생이었죠. 첫 번째 범행 후 약 8개월이 지난 1975년 10월 박 씨는 시동생 양 씨를 꼬여서 신체 검사를 받게 한 후에 양 씨를 보험계약자로 그의 아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체결하게 됩니다. 박 씨가 양 씨의 명의로 가입한 보험은 재해사망 시 5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는 내용이었죠. 박 씨는 이듬해 1월까지 3개월에 걸쳐 무려 5개의 특약보험을 체결했는데 양 씨가 재해로 사망할 경우 피보험자가 수령할 수 있는 액수는 무려 4,900만 원이었습니다. 이때 당시만 해도 4,900만 원은 현재로 치면 수십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인데요. 만반의 준비를 마친 박 씨는 76년 5월 중순 시내 한 다방으로 시동생 양 씨를 불러내게 됩니다. 다방에서 박 씨는 커피를 주문하고 양 씨는 우유를 주문하게 됐죠. 주문한 음료가 오고 나서 시동생과 자연스럽게 수다를 떨다가 박 씨는 뜬금없이 카운터에 있는 신문을 가져다 달라고 합니다. 양 씨는 아무런 의심 없이 박 씨의 부탁대로 카운터를 향했고 그 사이 그녀는 미리 준비해온 청산가리를 양 씨의 우유에 몰래 털어넣었죠. 아무 의심 없이 우유를 마시고 다방을 나선 양 씨는 잠시 후 노상에서 쓰러져 이니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멀쩡했던 젊은 남자가 갑자기 죽었는데도 어찌된 일인지 한참 후 이루어진 부검 결과 양 씨에게서는 이렇다 할 사인을 밝히지 못했습니다. 양 씨는 심장마비로 인한 사망으로 처리되고 말았죠. 아무 의심을 받지 않고 양 씨를 죽이는 데 성공한 박 씨의 관심은 오직 보험금을 수령한 것뿐이었는데요. 박 씨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이인장을 위조하는 것이었죠. 박 씨는 양 씨의 부인을 교묘하게 속여서 이인장을 위조하려고 했지만 실패를 하고 맙니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자 박 씨는 양 씨가 사망한 지 20여일이 지났을 때 보험사로 찾아가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대담함을 보이기도 했죠. 하지만 이것이 그녀의 발목을 잡게 되는 계기가 되는데요. 약 1년 전에도 그에게 보험금을 수령해간 적이 있는 그녀가 또다시 보험금을 타러 오자 보험사 측에서 의심을 하게 됩니다. 결국 박 씨는 수익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게 됩니다. 박 씨의 행동에 의심을 품은 해당 보험사는 그녀를 여주의 인물로 지목하는 동시에 경찰에 수사를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박 씨는 오히려 보험사 측의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해서 80만 원을 받아내기도 합니다. 잊혀버릴 뻔했던 박 씨의 완전 범죄는 첫 번째 희생자였던 언니의 아들 김 씨로 인해서 밝혀졌는데요. 사건 당시 군복무 중이었던 김 씨는 졸지에 부모와 동생을 화마에 잃고 엄청난 충격과 슬픔 속에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대 후 김 씨는 놀라운 사실들을 알게 되는 거죠. 제대 후에 이것저것 꼼꼼히 살펴보던 김 씨가 자신도 모르게 어머니 명의로 보험이 무려 3개나 가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넉넉하지 않는 살림에 어머니가 보험을 3개나 들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었죠. 더구나 보험 내용을 살펴보니 일반 사망이 아니라 모두 재해 사망 시 총 2천만 원에 가까운 거액을 탈 수 있게 돼 있던 것이었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보험에 가입한 지 2달 만에 집에 불이 났고 평소에 조심성이 많은 부모님이 담뱃불 하나 제대로 끄지 않아서 불이 났다는 것도 참 이상할 따름이었죠. 야심한 시각에 불이 났다는 것도 석연치 않았는데 무엇보다 가장 큰 의문은 재해사망보험금을 모두 이모였던 박 씨가 수령했다는 사실이었죠. 김 씨는 이모였던 박 씨가 많이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모였던 박 씨를 예의주시하던 김 씨는 얼마 후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멀쩡하던 박 씨의 시동생이었던 양 씨가 돌연 의무사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양 씨가 5천만 원에 달하는 거액의 보험에 가입돼 있었다는 점, 또 당시에 양 씨 명의로 된 보험금을 박 씨가 대신 수령하려다가 실패했다는 점 등을 알게 된 것이죠. 무엇인가 있다고 생각한 김 씨는 수사기관에 진정을 넣었고 피해자 가족들의 재수사 요청으로
박 씨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수사팀은 박 씨에 대해 은밀히 회사를 진행했고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수집하게 됩니다. 결국 박 씨의 추악한 범행은 2년 8개월 만에 그 전모가 드러나게 되는데요. 당시 수사 기록에는 박 씨의 파렴치하고 뻔뻔스러운 행태가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죽어가는 형부를 이용해서 박 씨는 자신의 방아를 화재로 통과시킨 사실을, 박 씨의 언니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에 보험사에서는 애초에 의심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보험사 측에서 화재의 원인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하려고 하자는 당시 보험사 지부장에게 약 100만원을 주고 보험금을 빨리 타게 해달라고 청탁을 해서 무마시키기도 한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나라 최초의 보험 사기 사건과 최초의 보험 살인 사건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이런 보험 범죄는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언급했듯이 매년 우리나라에서 보험 범죄로 인해서 빠져나가는 돈이 수조에 달한다고 합니다. 보험 범죄는 언젠가는 잡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처음 이런 영상을 준비하다 보니 많이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런 부족한 부분을 좀 더 채워서 더 질 좋은 영상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억만이 2차 이벤트였던 무료 포장 분석과 유전자 키트 관련된 이벤트는 참여하신 분들이 많지 않아서 일주일을 더 연장할까 합니다. 포장 분석은 내가 보험을 어떻게 들었는지, 잘 들어있는지, 감액할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포장 분석이기 때문에 꼭 받으시고, 유전자 키트도 검사를 통해서 내가 앞으로 건강을 어떻게 유지를 해야 되는지를 크게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